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달순입니다. 평창에서 왔습니다. 전주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도시고요. 전주 하면 생각나는 게 참 많습니다. 오모가리탕이라고 저 어디 개울가에서 제가 먹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전주 밥상은 뭐 유명하니까 얼마 전에도 또 도청에 업무가 있어서 또 다녀갔고, 밤에 온 곳은 오랜만에 저도 왔습니다. 제가 저를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1955년도에 강원도 아주 산골, 하늘이라고는 조그만 산이 하도 깊어서 조그만 그 쟁반만큼 보이는 조그만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땅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사셨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마저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될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 어머니와 제 밑에 동생이 4명 있는데, 그 4명의 막내가 태어난 지 6개월째 되는 날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졸지에 저는 소년 가장이 되었죠. 그래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저는 고등학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그것도 서울에 올라가서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 공부하기도 하고, 또 낮에 공부를 할 경우가 생기면 밤에 일을 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중 직업을 쭉 해오면서 초급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편입을 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 나이가 무려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석사 받을 때가 38살.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박사학위 받을 때가 48살. 생각해 보십시오. 끈질기게 책과 더불어 싸우면서 또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86년에 세무사 시험을, 이 주변이 세무사 사무실이 많더군요. 아까 와보니까.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18년 동안 세무사 개업을 하다가 마침내 2003년에는 이제 대기업 CEO로 요청이 와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21년째 CEO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1년 동안 제가 CEO 생활을 하면서 오늘 저는 CEO지만 CBO라는 제목을 하나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CEO, 최고 경영자시고 여기서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문가는 CMO, 또 재무 전문가는 CFO, 이런 거 있지만 아마 CBO는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는 있습니다. 요즘은 브랜드 가치가 유명하기 때문에 B를 브랜드로 넣어서 칩 브랜드 오피서, 그래서 CBO라고 하면 브랜드를 담당하는 최고 임원인데, 브랜드를 담당하기에는 임원 한 사람 두기는 어려워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는 블리스풀 오피서라고 하는, 블리스 그러면 더 없는 기쁨 그런 뜻이고요. 블리스풀 그러면 더 없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없는 행복, 행복의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또 내가 경영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블리스라는 그런 단어를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저런 말을 했답니다.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표이고 인간 존재의 목표이자 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해야 할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과정도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저거에 이의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행복이 무엇일까요? 너무 광범위합니다. 오늘 그 말을 쓰면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또 결혼을 잘해야 행복합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이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저는
CEO로서 살아오면서 어떨 때 행복했던가, 또 CEO에게는 여기 아마 그런 거의 CEO시고 또 가장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행복이 찾아올까 하는 그래서 앞에 제목에서 행복을 만들고 경영하는 사람의 자격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고 동료들을 잘 만나야지 동료나 상사를 잘못 만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CEO가 장수하기 위해서 또는 CEO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입니다. 성과가 안 나타나면요, CEO 자리에서 한 방에 물러나야 되고요, 오래 갈 수는커녕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성과에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전임자가 해온 사업 그대로 물려받고 안주하거나 관리만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나 CEO로서의 그 든든함은 없어지거든요. 다행히도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셔서 성공하신 분들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CEO를 하실 수가 있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장수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성과가 아닌 특별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도전에서 얻어진 성과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서 미래 비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그 성과가 행복인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 없으면서 발전하는 회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안주만 했다가는 다 문 닫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게 되는데, 문 닫는 기업에서 CEO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너가 바뀌는데 사표 내야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전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자기의 성과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설명을 많은 기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아마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처음 시작할 때는 서점으로 출발했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점으로 출발하는데 서점만 가지고 계속 아마존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문 닫아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요즘 책을 볼 시간도 없고 바쁘기도 하지만 책에서 얻는 정보보다는 인터넷에서 얻고 유튜브에서 얻고 또 이제 앞으로 점점 인공지능을 통해서 챗GPT를 비롯한 그런 데서 얻는 게 더 많지, 책을 보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책만 붙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마존은 책방에서 가전제품을 팔고 전자제품을 팔고 그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팔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아마존은 유통회사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유통회사가 됐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도 자동차 전문 업체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FSD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동차 완성한 업체들도 다 전기차를 합니다. 처음에는 테슬라가 선점을 해서 갔지만 이제는 현대, 기아를 비롯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차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좁아지게 될 텐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테슬라는 FSD를 중심으로 해서 구독 서비스업이 되겠다. 이 구독 서비스업이라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잘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곧 도서관이요, 극장이요, 사무실이요, 거기서 모든 중계를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산업을 개발하겠다는 거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이동 수단에만 불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양과 게임과 재미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많은 것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쿠팡, 여러분 처음에 쿠팡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쿠팡이 지금 10년쯤 됐어요. 13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유통업계 1위가 됐습니다. 쿠팡에서 다 사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도 쿠팡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깜짝 놀랄 만큼 변하고 있는데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고 성과를 거둔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CEO의 첫 번째 행복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상황과 기존에 있던 전략에서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성과를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성과를 나타내는 CEO가 행복하다. 제가 몸담고 있는 모나용평은 50년 된 회사이면서 최초의 스키장입니다. 50년 전에 스키장을 개장했어요. 그 다음에 최초로 프리미엄 콘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금 무려 3,000세대, 콘도 하나에 방이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세대라고 말을 표시하는데 그 한실 한실이 3,000실이나 있는 우리나라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의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회원제 골프장, 여러분 골프장 가시면 골프카 있잖아요. 용평에서 도입한 1호입니다. 여러 가지 선도, 최초, 최대 규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모나 용평이지만 50년 지났다고 이것만 팔짱 끼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존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저는 2017년에 가자마자 모나 용평의 업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더 이상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용평은 스키장이 아니다. 골프장이 아니다. 콘도만 하는 기존의 리조트가 아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스토리가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다. 그리고 개발만 하면 뭐해?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개발, 볼거리, 먹을거리, 찍을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것 등등, 또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코스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리조트의 생명이 끝나는 거지. 아, 우리는 스키만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변했냐면요, 작년에 알프스의 자연눈을 가지고 탈 수 있는 스키장 58%가 눈이 안 와서 개장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온난화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번째 높은 발왕산 1458m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그 50도 경사도에 이런 데크를 깔아서 천년 주목 숲길을 걷게 하고, 또 산 꼭대기 올라가면 되게 높은 산에 왔기 때문에 그 발 아래 있는 경치만 보고 바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몇십 메타를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몇십 메타를 앞으로 나가서 보게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뭘 또 올라가는 걸 만들까? 그렇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아니면, 특별한 전략이 없으면, 특화된 사업이 아니면 경쟁력을 갖춘 컨텐츠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모한 것 같지만 이런 걸 했는데 딱 하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오셔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올라가니까 저 앞쪽이 동해바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만은 구름이 이 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내 거다 그 말이죠.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 입장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단역을 주더라도 내가 주인공처럼 열심히 열연하는 그 배우는 언젠간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단역이야, 조연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은 주연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21년째 대표이사 사장을 하면서 오너가 5번 바뀌었습니다. 오너가 5번 바뀌면서도 또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제가 원래는 86년부터 2004년 말까지 18년 동안 세무사라는 직업을 했습니다. 세무사를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 때도 한 3년간만 대기업의 경영이 무엇인지 공부할 겸 체험하고 다시 세무사로 돌아갈 줄 알고 왔는데, 지금까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원동력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인의식,
두 번째 얘기하면 열정까지 플러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블리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고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블리스에서 1자는 바로 주인의식이고 그 다음에 B를 만들 때 3자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주인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시 제 체험담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인이 되면은요, 첫째는 일이 재밌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거고 내가 만드는 거고 이걸 통해서 많은 그 직원들과 조직원들이 기쁨을 느끼고 또 내가 만든 걸 통해서 많은 고객이 느낀다고 하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재미가 없을 때 피곤해요. 야, 8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니까 시계만 쳐다보고 할 일 없어서 화장실만 왔다 가고 그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하려면 이것은 내가 주인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첫째는 재밌고 즐겁죠. 피로감이 없어집니다. 또 열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열정만 생기는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투자를 하면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생기고요. 또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간절함도 생기고요. 간절함은 곧 정성이잖아요.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어요. 간절하게 노력하는 것이 정성이고 그 정성을 보고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그 리더십 하나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세종대왕이 존경받는 성군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인의식이 있으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자, 너 3년만 하고 그만둬. 그러니까 3년만 하고 말 거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3년 동안 즐겁게 그냥 재밌게 하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미래 먹거리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3년 있으면 끝나는데 3년 동안 성과 낼 수 있는 것만 막 하는 거예요. 미래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주인이 돼야 미래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고 결과적으로는요 미래 비전을 놓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니까 5번 바뀌었던 오너들마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장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식의 차이지 또 이런 것이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장수한다. 가짜 주인은요 내가 있는 동안에 이득만 내려고 멀쩡히 수익이 나는 자산을 팔아서 처분이익 만들려고도 생각합니다. 자기가 있는 기간만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는 자산은 팔지 말아야 되는데 수익이 나오는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 처분이익만큼 성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떠난 다음에 들통난 뭐예요? 이렇게 한 얘가 그 KPI라고 하는 성과 체계에서 인센티브 주는 미국이 그래서 부도가 난 적도 있습니다. 앨론사 사건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금융사 사건이지만 그 CEO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엄청난 돈을 인센티브 받고 날아가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다 뒤집어 쓴 경우도 많이 있죠. 주인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심성구지인데 정말 이거는 정성을 다하고 간절하게 가려고 할 때 원하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도 주인의식이 있으면서 변화하는 거하고 적당히 시대가 변하니까 적당히 변화하는 척하는 거하고는 실패와 성공의 가장 핵심 그 라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몰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저는 습관 중에서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생각의 그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 개발이고 창조인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과 생각을 쉬지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엔 쉼도 있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정확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엉뚱하게 해버려 대충 해버려 그러면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가 없고 또 반복적이고 연결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면 자기에게 늘 셀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셀프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치기의 대표자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금년에 4승으로 다승왕을 차지한 KLPGA 임진희 프로입니다. 2년 전에 우리가 KLPGA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내가 너 다음에 우승하면 발왕산의 길을 팍팍 보내줄 테니까 핸드폰 번호 알려줘. 그러니까 저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 왜 없어?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게 꿈입니다. 이왕 골프를 시작했으면 1위를 할 때까지 핸드폰을 안 산다는 거예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아기 때부터 갖고 다니고 있는 그 핸드폰을 가지치게 하더라고. 그럼 누구한테 연락을 받아?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제 옆에 있기 때문에 엄마 폰을 알려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승하면 올해도 4번씩 축하를 엄마 전화로 제가 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세계 랭킹 40인가 돼 있을 거예요. 내년에 미국 도전합니다. 자기는 이런 간절함, 그 다음에 가지치기, 선택과 집중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다라트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만다라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에서 활짝 핀 연꽃을 만다라라고 한답니다. 이 기구가 이 앞에 그 계획표가 이렇게 활짝 핀 연꽃처럼 연꽃의 중심에 이거는 뭐냐면 가운데 녹색 있잖아요. 짙은 녹색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바로 1순위에서 자기가 8개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뭘 채우냐 하면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스피드, 멘탈, 인간성, 운, 변화 이렇게 만들어서 구위는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서 구위를 잘 훈련하기 위해서는 손목 강화를 하고 하반신 주도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간절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 아래쪽으로 운이 따라야 된다. 그날에도 그걸 가만히 보면 운이 따른다. 그걸 우리는 다른 용어로는 기를 받는다, 복을 얻는다 이런 건데요. 운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청소하기, 심판을 대하는 태도, 긍정적인 사고, 책 읽기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대단한 만다라트 기법, 저도 이번에 어떻게 이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서 찾다가 이거 하나 발견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뭔가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 모든 것이 대충 대강 적당히 해서는 성과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중쟁쟁이라는 사사 용어인데 많은 철이 있어요. 쇠가 있어요. 그중에 유난히 맑은 소리를 내는 쇠를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맑은 소리를 내는 쇠가 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이끌려면 이렇게 독특한 맑은 소리를 내는 쇠처럼 특별한 다른 소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요, 산꼭대기에서 물을 파자, 야간에도 케이블카를 돌리자, 야간에 산에 올라가서 뭘 보는데요. 그런데 한번 만들어봐. 만들어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보는 노을을 보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밤에 케이블카가 안 올라가면 산꼭대기에서는 노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깜깜하기 전에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만들었어요. 이런 걸 막 하니까 이게 뭐지? 저 사람이 나이 좀 들고 그런데 이제 자기 고향 쪽에 와서 CEO를 하면서 취미생활 하러 왔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 2년 동안 정말 타이르고 설득하고 따라가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임원 직원을 하다가 제가 머플러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 목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기게 됐는데 어쨌거나 특별한 소리,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성과를 통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뻔하지 않고 특별히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발상의 전환이더라고요. 스키 가지고 못 먹고 살아. 스키 한 철 해가지고 8개월 동안은 우리 봉급이 다 만들어지던 시대가 지났어. 이제는 온난화도 그렇고 스키어들이 줄었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비움 학습을 통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벤치마킹 많이 보아야 됩니다. 창조라는 말, 창이라고 하는 말은 모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요즘은 편집입니다. 애플도 그랬고, 애플도 소니를 모방해서 했고, 뭐 뒤에 나오는 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야, 아쉽다. 이거에다 뭐를 플러스하면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창조입니다. 비움의 학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어떤 풍속화인데 이것을 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비슷하잖아요. 왼쪽은 일본 화가가 그린 것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반고흐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고흐라는 분도 모방을 했더라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했어요. 이렇게 벤치마킹은 또 하나의 창조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많은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흐의 작품인데 결국 일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본이 돼가지고 그 기법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이 고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가도 그렇게 했다. 제가 이제 그 음악을 좋아해서 원래 16살 때 소년 가장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성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늘 세무사를 할 때나 이 CEO를 할 때도 틈만 나면 음악을 쫓아가고 그래서 제가 걷고 있는 길은 외도고 조금 있으면 나는 음악만 붙여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는 순간인데 음악은 작곡가들이 그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한대의 음악을 창작하는 그 사람들도 딱 저 팔도음에서 시작합니다. 팔도음을 응용해서 하는 거죠. 저기에다 리듬을 붙이고 반음 내리고 반음 올리고 부점 올려서 반박자 앞에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이 생긴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생각하지 말고 많은 걸 보면서 쉽게 얘기하면 좀 베끼기도 하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창작 작품들은 온다. 제가 딱 6년 전에 캐나다 밴프에 갔을 때 800m 직선 거리의 케이블카를 타는데 7만 원을 그 당시 한국 돈으로 7만 원을 주고 800m 잠깐 올라가서 보니까 계단이 있고 여기에 정상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중턱에다 내려주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계단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데는 우선 무릎 아픈 사람 못 가죠. 애기 못 올라가죠. 장애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걸 보고 느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발왕산에 가시면 숲속 길을 계단 하나도 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계단 없이 팔도 유모차도 끌고 가고 휠체어도 끌고 가는 길을 만든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산 높은 산에서 저렇게 만든 데크길은 유일할 겁니다.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저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특화된 상품이 된다고 확신하고 저는 만드는 거죠.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CEO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이 없이 밀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는 숲길, 이 데크길을 놓고 보니까요. 가을에는 단풍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만합니다. 80대 부부, 90대 부부,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다 손잡고 걸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장모님이 90세야, 장인어른도 90이야.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콘도에만 있게 하고 자기만 걷는 사위? 그건 나쁜 놈입니다. 이제는 휠체어에 모시고 가서 같이 돌아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는 거죠. 제가 스티브 잡스가 일찍 세상을 떠나갔지만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작곡하는 취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첫 번째 나왔을 때 사서 뭐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제가 원래 기계치인데요. 거기에 작곡 프로그램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 나는 음향에 신경을 많이 썼대요. 바이올린 그러면 어떤 공간에서 나는 바이올린 소리가 좋을까를 찾고 피아노는 어떤 데서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고 재밌으니까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밤 꼬박 새서 그 작곡 프로그램을 마스터했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혼자. 이것이 재미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곤하지 않고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제 주인의식에 대한 B에서 일자 하나 기둥은 다 말씀드렸고요. 조금 빠른 순서로 3자 겸손입니다. B에서 일자를 띄고 나니까 3자인데 왜 3일까요? 겸손은 3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만 갖는다고 겸손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말만 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동까지 가야 겸손이 이루어진다. 공교롭게도 3자더라고. 제가 B자를 써고 보고 나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 빨리빨리 읽어보시죠. 자, 경기에서 2골을 넣었어요. 첫 번째 골은 동점골, 두 번째 골은 역전골이에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손흥민에 대한 칭찬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넣은 2골은 내 골이 아니고 누구 골? 팀 골이다. 내가 넣은 모든 골은 팀 골이라고 팀에다가 양보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나한테 오기까지의 자기는 마지막 볼만 터치했지 그 과정이 환상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날두하고 손흥민을 자꾸 비교하니까 호날두는 나의 우상이었다. 어? 비교하지 마라. 호날두 한 사람하고 10명의 손흥민이 있다 하더라도 호날두가 우위다. 너무 겸손하죠. 그 밖의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손흥민은 겸손의 아이콘으로 나오고 유럽, 영국 그 리그에서 착한 사람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밑바탕엔 겸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득점왕이 하기까지 손흥민은 겸손한 마음이 바탕이었다. 심지어는 주장으로서도 네가 수고 많이 했다 해도 아니다. 팀이 다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인다. 내가 빛나는 것이다. 그 아버지도 겸손해요. 프로에 가서 첫 골을 넣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흥민이가 오늘 하루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해달라. 뭐냐면 자만에 빠지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말은 오과자교는 망한다였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오과자교라는 종교교가 아니고 오만, 거만, 자만, 교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커녕 망한다.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남을 업신 여기고 자만하고 교만 떨지 말고 그거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허히 경청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아집과 고집에서 벗어나고 편협되고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의 말을 경청하고 표정부터 행동부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천년 주먹숲길 바랑산에 가시면 겸손의 나무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겸손의 나무는 겸손한 마음을 갖자. 이 길은 누구나 가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휠체어하고 유모차는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냥 지나가면 다 이마가 깨지죠. 두 번째 겸손의 나무는 귀룩나무인데 이 귀룩나무는 열매가 뭐냐면 우리 그 동맥경화 같이 마비 치료제로 쓰이는 나무 약재가 귀룩나무예요. 그 나무가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 두 번째 겸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잖아요. 거칠게 말하고 남을 상처 주는 말하지 않기잖아요. 겸손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동맥경화처럼 몸이 마비된 거랑 똑같다. 말을 조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겸손의 나무는 부개나무라는 것인데 북어 매달린 것과 꽃이 똑같이 생겨서 부개나무인데 이건 행동입니다.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칭찬을 돌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겸손의 나무 1, 2는 그냥 쑥 숙이고 지나가면 돼. 하나니까. 이 부개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한참을 숙이고 가야 됩니다. 겸손한 생각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색다른 달걀도 달걀 알이라 할지라도 그 알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용기, 마음의 용기가 있고 또 하나의 용기는 담을 수 있는 그릇, 컨테이너를 갖자는 겁니다. 2가지 용기가 겸손과 관련된 용기가 있어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고 손흥민이 겸손하지 않으면 패스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고 상대방을 어루만지고 손흥민이는 그야말로 상대방이 진 팀에 가서도 다 위로하고 어깨 두드리고 의례적인 악수하지 않아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는 또 짐 쿡이라는 저자가 있어요. 나를 넘어서는 힘의 저자인데 이분 책에 보면 당신이 찾는 성과물, 그 보물, 그것은 당신이 피하는 장소에서 발견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흑수저, 금수저 타령 많이 해요. 나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우리 부모가 재벌 2세가 아니야. 그리고는 흑수저에서 뭔가 생명력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금수저 타령만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이번에 유틸리티를 수상했어요. 이 친구는 유격수만 하고 싶었어요. 유격수 자리 아시죠? 거기에. 그런데 자꾸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프로에 가서도 2루수 또 심지어는 1루 이걸 보게 자꾸 하는 거예요. 2루 3루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견디려다 보니까 자기가 유격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고 김하성이를 3루나 2루로 보내니까 가기 싫었는데 그걸 가서 자꾸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유틸리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걸 해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B에서 이제 한 칸은 채웠습니다. 한 칸이 뭐냐 하면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 손흥민이는 오른발잡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손흥민은 첫째는 겸손함, 두 번째는 양발을 다 똑같이 잘 쓰기 때문에 유명한 선수가 됐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겸손한 것이에요. 그 왼발 연습도 똑같이 500개. 여기 보시면 원래 오른발잡이고 또 왼발 훈련과 오른발 훈련을 500개씩 똑같이 훈련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해 보면 맨 위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20골, 왼발로 20골. 딱 5대5예요. 양발잡이로 하기까지 손흥민이가 한 것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왼발잡이로 태어났어. 그렇게 아예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었대요. 그럼 왼발 많이 연습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손흥민 아버지가 강원도 춘천이 집이니까 눈이 한번 오면 안 녹아요. 그러니까 눈이 내릴 때 바로 녹여야 되거든요. 치기가 어려워요. 눈이 얼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흥민이를 365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방 10m에다가 미리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소금을 뿌려놔요. 눈 녹으라고. 그래서 한겨울 지나면 소금 2가마씩 샀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해서 오늘날의 대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옛날 70세 시대 때보다 100세 시대면 30년, 30%입니다. 우리가 30% 젊게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죠. 여기에는 뭐 다 젊으신 분들인데 제 나이를 놓고 본다면 이제 내년 후년 되면 70이니까 70에다가 0.7을 곱하면 77, 49, 저는 49살입니다. 근데 70이 아직 안 됐으니까 하나 46살이나 46살 반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도전해야죠. 저는 벤치마킹 했습니다. 오늘 이 신발 스티브 잡스가 강의할 때 신었던 신발을 제가 골라서 찾아가지고 왔어요. 좀 젊어 보이려고. 벤치마킹도 하고 새로운 도전한다는 마음 자세를 갖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자, 30%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 때는 인류의 평균 수명이 30세에서부터 40세, 무려 1800년대까지는 40살이 평균 수명이었어요. 1900년대 오면서 늘어나고 해서 남자 70세, 여자 75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보면 남자 82세, 여자 82세로 또 늘어났어요. 평균 여기에 보듯이 2012년부터 10년 동안을 해보니까 매년 3.3%씩 늘어난대요. 수명이. 3.3%씩. 10년이면 30%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래를 놓고 본다면 30%를 감해서 한번 내 나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타임지에서는 2015년에 태어난 아기는 142살까지 살 것이다. 그 이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거를 타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젊은 생각, 좀 더 젊게 생각하는 생활, 이걸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거 아무 때나 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씨를 뿌리면 다 얼어 죽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국 항공의 옥외 광고판입니다. 이 어린 꼬마가 가리키는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 광고는 옥외 광고지만 하늘에 떠가는 비행기를 이용한 광고입니다. 이 아이가 비행기를 떠가는 것과 딱 맞춰서 손가락질을 뻗습니다. 이건 타이밍을 가르치는 거죠. 만약에 이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 이 광고 효과 있겠습니까? 이만큼 디테일하게 타이밍을 가르치면서 브리티시 에어웨이 항공을 광고한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느긋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타이밍이라는 건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위에 준비 시간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리스풀을 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성공의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그 유명한 투수 선수는 운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인사하기, 책 읽기 뭐 쭉쭉 했지만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골프 치러 가면 운칠 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 어떤 날은 운칠 복삼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가 이렇게 마음대로 계획해가지고 세무사를 그만하고 이거 뭐 대기업의 CEO를 20년 하겠다 계획했겠습니까? 저는 항상 금년 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운과 기운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또 이 비즈니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운을 채워야 되는데 운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랑산 정상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물이라고 하는 바랑수 가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 마더스 워터 가든을 써왔는데 여기에는 네 줄기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물, 지혜의 물, 건강 장수의 물, 재물. 엄원길 산악대장,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이잖아요. 저분이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바랑산 홍보대장이에요. 그런데 좋은 기가 들어있는 물을 마시고 우리는 네 가지 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태양계이기 때문에 첫째는 태양의 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워크를 제가 높이 놓고 태양의 기를 받고 우주의 기죠. 그 기를 받고 두 번째는 지기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사람의 기라고 생각해요. 그 막말하고 쌍욕하고 이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같이 좋은 사람들, 학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오는 인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그 인기가 왜 인기라고 그랬어요? 그 기입니다, 실제로. 사람한테서 나오는 기가 인기를 많이 받는 사람이 기를 받는 겁니다. 인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자연에서 나오는 기가 있습니다. 돌, 물, 나무, 바람, 새소리, 물소리. 이런 데서 얻어지는 정서적인 기. 그게 자기기도 하고 정기라고도 합니다. 이 네 가지 기를 받아야만이 기를 채워가는 건데 여기서 흑수저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모든 것의 시초는 열정과 간절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수저 타령하는 젊은이들은 이 데이터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노벨 수상자 가운데서 한부모 가정, 흑수저잖아요. 노벨 수상자 전체 중에서 35%가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노벨상 수상 미국 사람 중에서도 이민자 가정, 본토 사람들이 아닌 이민자 가정이 35%고 또 미국 대통령하고 영국 수상 가운데는 한부모 가정 출신이 54%나 됩니다. 이건 뭐 때문이냐?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간절함이 금수저를 이기더라고요.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금목걸이, 금배지, 무슨 뭐 금리 몇 개밖에 못 쓰지만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한대잖아요. 많은 생물을 탄생시키는 게 흙이기 때문에 흙수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태어나면서부터 입양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입양된 그 부모가 아버지가 대학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뭐 그 뒤에 얘기 재밌는 게 많습니다만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창업자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17살 고등학생이 나서 싱글맘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외할아버지 시골 농사 짓는 외할아버지한테서 컸는데 간절함은 금수저를 이겼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간절함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고 가서 한번 놀러 오세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밥 한번 먹는 것조차도 정말 먹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밥 한번 먹는 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사업을 성공하겠다고 하는데 대충 된다? 내가 승진하고 싶은데 뭐 아침에 출근하고 적당히 퇴근하고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늙은, 은퇴, 뜨개질, 노후자금, 따분함, 쓸쓸한 이런 단어를 보여준 사람한테 걸음걸이를 걸으니까 이 단어를 보고 나서는 2초가 늦게 걷더래요. 이 단어를 본 사람이. 근데 또 이제 신입사원, 열정, 스피드, 부지런함, 승진, 스포츠 이런 거를 보여주고 하니까 2초가 빨라졌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이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도 선생님으로부터 긍정의 힘이 최고다, 최고다 했는데 왜 최고인지를 몰랐는데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쪽으로 간절해야지 부정적인 쪽으로 간절하면 그거는 불행이고 긍정적으로 간절하면 성공이고 일어난다 이겁니다. 발왕산이 원산지인 수국차는 80년 전부터 이규정 할아버지가 만든 건데 정반대의 효과가 있어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고려대학교 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식약청, 자생한방병원 한 7, 8개의 기관에서 다 조사해서 끝났습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당분이 제로라서 당 성분이 없어서 당뇨 환자도 먹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약장사처럼 되는데 우리의 건강에 이거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막걸리를 2000년에 깊은 김치라고 하는 거를 21년에 작년에 수국자빵 그 다음에 올해 7월에는 아스파탐까지도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천연 감미료 이것은 앞으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네이버에 가셔서 수국차 효능 치시면 8가지 나옵니다. 당뇨는 개선시켜요. 그래서 그 논문에 보면 당뇨 치료제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이 수국차로 당뇨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교수들의 의견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이어트까지 좋아요. 노폐물을 다 내보내니까요. 그래서 추성훈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고 굉장히 많이 불어났을 때 이 수국차 요법으로 16kg를 감산했다는 기록을 저도 기록만 봤어요. 이번에 제가 있는 곳에 오기로 해서 만나서 한번 대화 물어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주인의식과 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의 시간과 성공의 기운을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만들어 놓은 우연히 만들었던 저의 좌우명이 어제를 자랑하고 오늘을 뺏기지 않고 즉 오늘의 시간 활용을 잘하자 그런 뜻에서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자가 되자 이런 생각으로 쭉 해왔는데요. 제가 손흥민 선수를 동양 한참 후배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겸손 때문에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손흥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내가 받은 대가는 어제 내가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또 내일에 받을 대가를 오늘 치른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을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m the CBO는 제가 CBO라는 이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We are all CBO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경영하는 그런 CEO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크게 준비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